아이패드 10세대의 사용 후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애플 태블릿, 아이패드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엔트리, 그러니까 기본형 모델이죠. 제품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청을 이어가 보시기 바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9세대 아이패드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 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최신 모델 10세대 아이패드입니다. 눈에 띄는 특징이라는 게 9세대 아이패드까지 제공하던 홈 버튼이 사라지고 그곳이 이제는 온전한 베젤 영역으로 채워지게 된 것을 꼽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 베젤 디자인은 이전의 아이패드가 아닌 지금의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 시리즈의 베젤을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이전 세대 대비 조금 더 고급형 모델스럽게 전체적인 외형을 변화시켰다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이 홈 버튼이 생략된 것에서는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데, 베젤 폭이 전체적으로 일정해지고 그로 인해 화면 활용도가 더 좋아진 점은 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두루 장점 요소로 다가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버튼의 경우 오른쪽 측면에 두 개의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 그 위로 지문인식 버튼을 겸하는 홈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페이스타임 겸용 카메라는 12메가픽셀 f2.4 초광각 카메라 구성을 갖추었고 1080p 영상 촬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서 스테이지 기능 역시 포함하고 있고요. 후면에 있는 싱글 카메라의 경우 12메가픽셀 f1.8 디지털 5배 줌 재원의 와이드 카메라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9세대 아이패드보다는 화소가 늘어났고 태블릿으로 주로 하게 될 간단한 일상, 문서 기록 용도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 최대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데, 여러 사양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태블릿을 영상 촬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보니 체감적으로 크게 와닿는 부분까지는 없었습니다. 한편 9세대 아이패드의 3.5mm 오디오 잭을 자주 활용했던 경우라면 아쉬울 수 있는 포트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무래도 최신 아이패드의 패밀리록을 따라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감안은 해야 할 듯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프로와 마찬가지로 USB-C를 이용하는 외부 장치 연동에 주요 포커스를 맞추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하자면 아이패드 10세대의 화면은 9세대 아이패드의 10.2인치 화면보다 활용 가능한 화면 크기가 약 0.7인치가량 늘어난 모델입니다. 10.86인치, 대략 10.9인치에 이르는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타이틀을 지녔고, 가로 해상도 1640p 해상도와 sRGB 색상 영역, HDR10, 최대 밝기 500니트, 화면 재생률 60Hz를 대표적인 사양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꼭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더라도 OLED 디스플레이 탑재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전체 아이패드 시리즈 중 가장 기본형에 해당하는 아이패드 10세대는 여전히 LCD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어떠한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콘텐츠를 제작하는지에 따라 장단점으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최신 아이패드 에어, 프로의 OLED 디스플레이에서 더 넓고 정교한 색상 표현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10세대 아이패드에 적용된 디스플레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을 배제한다면 아이패드 10세대 또한 웹서핑이나 오피스, 엔터테인먼트를 두루 즐기기에 여러모로 좋은 디스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나 사용 목적이 프로페셔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그 전제 하에서 이 디스플레이는 대중적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화면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상위 모델과의 비교는 사실 반사 방지나 외부 글래스와 내부 액정 부분을 밀착되게 해주는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지 않은 것에 더욱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를 사용하던 분들이 아이패드 10세대를 이용하게 됐을 때에는 눈으로 볼 때나 화면을 터치할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것도 한편으로는 아이패드 에어 이상을 사용하다 새 제품으로 일반 아이패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역체감이 클 뿐이지, 처음부터 이 제품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언급한 것들의 체감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다가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참고로 디스플레이 옵션에는 주변 조명에 맞게 색온도를 최적화시켜줄 수 있는 트루톤 디스플레이, 야간에 효과적일 수 있는 나이트 시프트, 블랙 테마를 연출할 수 있는 다크 모드가 있고, 조금 눈이 편한 화면을 연출하는 목적으로 이들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10세대의 경우 휴대용에 최적화된 태블릿, 여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 사이즈를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에서 오는 장단점이 매우 명확한 편이죠. 기본적으로 10.9인치에 가까운 크기가 대단히 뛰어난 멀티태스킹이나 쾌적한 생산성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기본 디스플레이의 퀄리티가 시중의 여느 보급형 태블릿과는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사용성 측면에서도 스마트폰의 화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널찍한 화면에서의 작업,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 점, 그리고 옵션 면에서는
분할 화면 기능인 스플릿 뷰와 슬라이드 오버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점이 전반적인 사용 편의를 한층 끌어올려주는 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 수준의 그리고 매우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려는 게 아닌 경우라면 이 화면은 일반적인 태블릿 사용 패턴에서 두루 만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사이즈라는 거죠. 애초 카테고리 자체가 다르지만 크기만 놓고 봤을 때에는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장단점이 매우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한편 아이패드 10세대의 경우 애플의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한 10.9인치 태블릿입니다. 아이폰에 비교한다면 아이폰 12 시리즈에 탑재된 프로세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죠. 벤치마크 결과를 함께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구형 아이폰에 탑재된 칩셋이라고 한다면 느낌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제품에 탑재된 칩셋으로는 최신 태블릿으로 하려는 대부분의 작업들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죠. 실제로 기본적인 사용에서는 물론이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생산성 앱, 게임을 실행할 때 느껴지는 쾌적함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더 최신의 칩셋을 탑재한 아이패드가 조금 더 빠르고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대단한 사양이 요구되는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꼭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아이패드 10세대가 그에 충분히 어울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태블릿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디스플레이와 성능을 갖춘 아이패드 10세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만큼일까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10세대의 경우 내장 배터리 용량 7606mAh 사양을 갖춘 태블릿입니다. 배터리를 소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지만 개인적인 사용 패턴을 더하자면 웹서핑이나 동영상 스트리밍, 동영상 편집 정도가 주가 되는 환경에서 하루를 사용했을 때 100% 기준에서 시작된 배터리는 오후가 지나 저녁 시간에 이르렀을 때에도 추가 사용에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게임을 한다거나 동영상 스트리밍을 즐기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하루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배터리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저에게는요. 배터리 용량이 특별히 시장 내 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뛰어난 편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제품 자체를 오랜 시간 두루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로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이패드 10세대를 사용해 보면서 느껴볼 수 있었던 특징과 장점 요소를 주관적으로 꼽아봤습니다. 결론을 우선 말하자면 저에게는 아이패드 10세대가 메인 태블릿이 되기에 충분한 화면과 성능,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준의 문제일 듯한데 아마 아이패드 10세대가 제공하는 것들에서 만족이 어려운 경우라면 더 높은 사양의 앱이나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아닐까 예상되고 그 기준이라면 저 역시도 애플 실리콘 칩셋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를 눈여겨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의 퍼포먼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 고급형 아이패드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구매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더욱 말이죠. 그러한 점에서 이 제품은 가장 높은 스토리지인 256GB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아이패드 에어 64GB 모델을 선택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타 브랜드 태블릿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디스플레이 품질과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에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애플 생태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태블릿 기준에서 말이죠.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후기 영상에서도 뵙기를 희망하며 아이패드 10세대의 사용 후기였습니다.